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서 형사소송법 제정 66년 만에 우리나라 수사 관행과 검경 관계가 크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국민들의 재판 과정도 조금은 달라집니다. 특히 이 법안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무슨 말인지 조정린 기자와 뜯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 목소리가 이제 바깥으로 표출이 됐습니다. 검찰이 가장 문제 삼는 게 뭡니까? 여러 유형의 범죄가 있지만 앞으로 무수하게 진행될 선거 사건이 심각하다 보고 있습니다. 선거 사건을 콕 집은 이유는 뭐죠? 공소시효 문제를 들었습니다. 예.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습니다. 만약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할 경우 그동안은 검찰이 선거 등 공안 사건에 대해선 수사 개시부터 입건 여부 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는 이 수사 준칙을 유지하기 어렵게 돼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면 오류가 있더라도 바로잡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또 선거 사건은 수사 대상자가 지역 유력자인 경우가 많죠. 경찰과 사건 관계인들이 유착할 가능성,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사건 암장 축소 또는 과잉 수사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사법 통제가 절실하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4월에 있을 이번 총선에서도 이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된 법안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하니 올 하반기에나 시행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번 총선에는 영향이 없겠네요. 예, 법의 논리상으로는 그런데요. 예. 수사 진행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죠? 선거 사건의 이 수사는 파장 등을 고려해서 선거가 종료된 뒤 본격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4월 총선의 공소시효는 10월이겠죠. 예. 이 사이에 법이 시행될 경우 예를 들어 9월 1일에 법이 시행된다 가정하면 어떤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어떤 사건은 지휘를 안 받게 되는 등 현장에 혼선이 생길 소지가 있고 사건 송치를 미룰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 경찰은 우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더라도 이의 신청을 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고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은 검찰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경찰은 이미 공소시효를 고려해 선거범죄를 수사하고 있고 검찰 또한 선거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공백의 우려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법 통제를 검찰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과거 지향적이고 경찰 스스로도 얼마든지 공소시효의 기간도 지키고 민주적 스스로의 통제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사법체계 또 한 축인 법원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법관들은 재판 절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번에 통과된 조정안은 피고인 측이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하면 법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사라집니다. 예. 이럴 경우 검사실에서 이뤄졌던 조사들이 대부분 법정에서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은 재판이 장기화되고 국가적 사법 비용이 크게 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판사 앞에서 직접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판 중심주의로의 변화라고 주장합니다. 법원도 고민이 좀 많겠네요. 법정에 와서 반드시 진실만을 얘기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조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